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마스크 대란 이후 우후죽순 늘어난 마스크 공장들이 최근 가격 하락과 재고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스크 제조업체들에게 접근해 재고 물량을 다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구매 대금을 가로챈 유통업자에 대한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10여 개 마스크 제조사들이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 영인면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업체. 지난 1월 유통업자 A씨가 대기업 등에 마스크를 납품하겠다며 마스크 1,300만 장을 구매했습니다. 대기업에 구매 의향서까지 보여주며 계약금 3억 7천만 원 정도를 먼저 건넨 뒤 일주일 이내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제품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장당 200원에서 250원 정도의 제품을 받아간 A씨는 장당 60원까지 금액을 낮춰 이른바 땡처리로 물량을 소진해버렸습니다. 이후 A씨는 잔금 21억 원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저가 할인 판매로 기존 고객사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결국 업체는 지난달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제품을 갖다가 얼토당토 않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회사 이미지는 회사 이미지대로 망가지고 원가보다 더 낮게 판매를 하니까 저희는 생산할 수도 없고요. 이제 완전 회사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도 똑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A씨는 대형마트에 마스크를 팔겠다며 구매 의향서를 보여주며 마스크 600만 장을 납품받았습니다. 이후 구매 금액의 절반 금액에 도소매업자들에게 마스크를 덤핑 판매한 뒤 마찬가지로 대금 12억 원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국 10개 업체에서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인천의 한 공장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2월 처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역 경찰서마다 피해가 접수되고 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한 10여 개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최근에도 사건이 피해 업체가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추가 업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해당 사건 일부는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데 경찰은 관련 피해가 14건 접수됐다며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세종은 신도시 특성상 새로 짓는 학교나 공공시설물 공사가 다른 곳보다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국적인 철근 수급 불안으로 세종관 내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만 해놓고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개교에도 차질이 생겨서 교육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세종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입니다. 골조 공사에 필요한 철근이 부족해 지난 6월부터 2개월가량 공사가 중단되면서 준공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올 4월 첫 삽을 뜬 세종 지편중학교도 철근 물량 확보가 늦어지면서 최소 한 달가량 준공이 미뤄졌습니다. 철근 품귀 현상을 겪는 건 신설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오가낭뜰 공원 내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 세종관 내 공공건설 현장마다 철근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기 일쑤인데 지금 철근 납품을 주문하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상반기 때 하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한 2개월 이상 먼저 발주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늦어지면 적어도 발주하고 지금 한 90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철근 수급 불안으로 개교 지연이 현실화되면서 세종교육청은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아름이중은 아름중 본 캠퍼스 내 특별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 수용하고 지편중은 인근 초중학교 여유학급의 학생들을 임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부족한 공간은 이동형 교실인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에 이제 모듈러 교실이 이제 기술 개발이 돼서 아주 퀄리티가 높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적용을 했었습니다. 해본 결과 선생님들이나 또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최근 철근 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관급 공사 조달 가격이 민간에 비해 톤당 20-30%가량 낮다 보니 학교나 공공시설물 현장의 철근 수급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어제보다 많은 13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선 직원 확진으로 어제 임시 휴업한 대전 신세계백화점에서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됐고 감염 경로 불명의 확진자도 20명 추가되는 등 모두 45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 아산에선 종교시설 신자 7명 등 15명이 추가 확진됐고 천안에서도 지인 간 접촉을 통한 확산세가 그치지 않으며 모두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논산과 서산, 충남 9개 시군에서 산발적인 감염 확산으로 충남에서만 86명이 확진됐고 세종에서도 5명이 추가됐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출동하는 모습,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충남도가 시군 곳곳에 산재해 있는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축한 광역 플랫폼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2만 2천여 대 CCTV 정보를 112, 119와 공유해서 사건, 사고에 빠르게 대처하자는 건데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연쇄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강진원 기자입니다. 아산에서 전자발찌를 끄는 남성이 귀갓길 아이를 납치해 달아납니다. 이 남성의 정보는 법무부에서 경찰 상황실로 전달되고 경찰은 추적을 시작합니다. 발생 장소는 아산 선장초등학교 정문 앞, 용의자는 검은 옷 착용. 범인이 아산에서 당진, 홍성을 거쳐 보령으로 도주하자 이번에는 지자체 CCTV들이 일사불란하게 위치 정보를 중계합니다. 지금 탑동 입구 2번 통과 중입니다. 왕대산 사거리에서 시내 방향으로 지금 통과합니다. 난곡 사거리 카메라 통과했습니다. 결국 20곳 없는 범인이 검거되며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보령 대천여상 앞 삼거리 부근에서 용의자를 검거, 체포 완료했습니다.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충남도가 마을 방범 카메라부터 국도, 지방도로 감시용까지 도내 2만 2천여 대의 CCTV를 통합한 똑똑한 광역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산재한 CCTV를 하나의 망으로 묶은 뒤 경찰과 소방 등과 공유해 각종 사건,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 겁니다. 속도가 생명인 119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 출동할 수 있게 됐고 신고자 진술에 의존했던 112는 반경 500m의 영상을 실시간 제공받아 더 정확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도로 상황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가서도 현장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서 현장 대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운영되던 시군 영상 정보를 통합한 건 충남이 전국 최초로 시설과 비용 절감의 효과도 예상됩니다. 15개 시군 경계를 넘어서 충남도 전체 이런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떤 사건 사고라든가 범죄 예방에 아주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해상도 수준을 높인 CCTV를 추가 도입해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전국으로 확대 연결하는 방안도 정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심야 시간에 전국의 무인 점포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새벽 1시 반쯤 대전 동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결제기를 파손하는 등 대전 내 3개 무인 점포에서 80만 원을 훔쳐 달아난 10대 2명을 신고 나흘 만에 충남 천안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과 부산, 천안 등 전국의 무인 점포를 돌며 40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걸로 보고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휴직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이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전 소방본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 측은 유족과 노조 측에서 제기한 갑질과 따돌림 문제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서로 주장이 상이했다며 보다 공정한 조사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세금 징수액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자체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천안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을 위해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관심을 모읍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시 성남면에 있는 제호 산업단지입니다. 천안시에는 약 2,600여 개의 코로나 관련 제조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개인과 법인 소득,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지방세가 덜 거칠 거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관내 7개 대형 의료기관과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을 체결해 1년간 의료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실납세자들이 협약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검진비와 장례식장 이용 등의 과정에서 적게는 20%, 많게는 30%까지 적지 않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혜택이나마 의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혜택 대상 성실 납세자는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연간 3건 이상의 주민세 등 시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시민입니다. 올해는 일단 400명을 선정해 운영을 시작한 뒤 대상과 협약 체결 의료기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의료비 우대를 통해서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앞으로 치과와 노인병원 등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과 의료 분야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오늘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와 시군은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단을 결성해 소상공인과 시민 참여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며 지역은행이 설립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과 자금의 지역경제 순환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로 50년이 된 대전 산업단지를 2027년까지 친환경 첨단 산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산업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입주 제한 업종 완화와 갑천변 편입 지역 개발 등 토지 이용 효율화, 기술 고도화 등 3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39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대전 산단은 2009년 노후 산단 재정비 지구에 선정되고 2016년에 재생 계획까지 수립했지만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김서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대전 충남을 비롯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정무적인 판단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지난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지난 4.7 보궐선거 전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현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현 정부 내 추가 이전을 발표해야 하고 신규 국가기관은 비수도권에 입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충청 출신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충북 음성이 고향인 김 전 부총리는 내일 온라인 출마 선언식을 한 뒤 오후에는 공주에서 시민 간담회를 갖고 대전 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김 전 부총리는 충청 대망론에 대해 편협한 지역주의 정치를 넘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행보로 충청권을 선택했습니다. 산림조합이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고향 방문이나 묘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벌초대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의 벌초대행 비용은 묘소 한 기에 평균 8만 5천 원으로 묘지 위치와 면적, 작업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세부 비용은 지역 조합에 확인해야 합니다. 산림조합은 지난해 추석 때 전국 142개 지역 조합에서 5만여 건의 벌초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이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린 2번째 공판 준비 절차에서 성착취물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찍어보낸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